한국 방산 수출이 다시 한번 신호탄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K2 흑표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경쟁국인 독일이 한국을 방해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전차 도입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앞서 9일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촉즉발의 상황 등으로 지역 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차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노르웨이군의 차기 전차 도입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밀어내고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선택한다면 독일은 상당히 자존심을 구긴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2A사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선택지에 없던 K2 전차는 어느새 전통적인 강호 레오파르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K2 전차가 레오파르트의 라이벌이 된 계기는 올해 초 있었던 혹한기 테스트에서였는데요. 당시 공개된 테스트 영상은 일반인이 얼핏 봐도 K2 전차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혹한기 산악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는 시동이 꺼질 뿐 아니라 아예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K2는 겨울 산악지대를 힘차게 달리는 것도 모자라 오차없는 사격 및 기동력을 보여줘 노르웨이 군 당국과 네티즌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K2 전차는 레오파르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죠. 누가 봐도 K2 전차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르웨이 육군 일각에서 레오파르트를 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레오파르트를 밀던 그룹이 고위급과 맞먹는 사람들이었기에 한순간에 K2 전차를 수출시키려던 한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관계자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기병클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전적으로 홍보하고 흑표 전차는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노르웨이 당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살펴본 결과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그 결과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를 만드는 독일 KMW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독일 KMW가 노르웨이 전차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르웨이 기병클럽에 로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군은 기병클럽을 전차 사업 결정단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다시 관심은 K2 표전차에 쏠렸는데요. 관계자들은 레오파르트를 운용하던 노르웨이군이 K2 전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애초에 레오파르트는 노르웨이의 혹한에 맞지 않는 전차라고 평가해 독일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넓은 평지에서 운용할 전차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비슷하게 산악지대가 70% 이상인 노르웨이에 현지에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의 산악지대는 그냥 산악지형이 아니라 눈이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에 반해 K2는 한반도의 산악지형, 한반도의 겨울을 모두 견디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K2 전차가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한편 현재 노르웨이에서의 K2 전차의 행보를 보면 거의 수출이 확정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 현대로템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인 남모와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남모와 K2 전차용 탄약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현대로템이 사실상 수주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모는 6일 현대로템과 K2 수출 사양 신형 K2의 노탑재용 120mm 탄약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120mm 탄약은 대구경 탄약으로 고전적인 고폭탄, 키네틱 아머 피어싱, 캐니스터샷을 포함하는데 남모는 이미 공기 탄약으로 첫 번째 테스트샷을 생산했습니다. 어던 도세스 남모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남모에게 중요한 이정표로서 K2 주력전 차용
현대 탄약 포트폴리오를 통합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노르웨이를 포함해 K2를 사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에 더 강력한 탄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양사간 계약은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 초기 가치가 500만 달러이며 탄약 생산과 배송을 완료하면 1억 달러를 초과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희성 현대로템 디펜스 해외 사업 담당 자문은 양사 협약은 유럽 시장을 위한 K2 MBT를 더욱 준비하게 할 것이라며 K2는 나토 탄약 표준과 완전히 상호 운용 가능하며 남모와의 협력은 노르웨이와 유럽의 다른 K2 사용자 모두에게 공급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 항공우주, 시스템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입니다. 지난해 8월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을 통해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협력합의서에는 현대로템과 콩스버그가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 영업활동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원격무 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콩스버그 제품을 K2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현대로템의 지상무기 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을 통해 지상무기 체계 성능 강화에 필요한 강력한 첨단 운용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콩스버그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군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낼 수 있다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납품 속도입니다. 유럽국들은 약속된 납기일에 인도는커녕 매번 일정이 지연되기 일쑤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한국의 말도 안 되게 빠른 납기 속도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당시 한국은 서방국들의 의심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놀랄만한 대규모 계약을 맺었지만 한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폴란드에 방산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에서는 매달 2대에서 3대의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한국의 특성상 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기에 서방국들과 달리 생산 라인이 멈추는 날이 없었던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늘어나는 한국 방산 수출을 감당하기 위해 인력도 대거 늘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일부 노르웨이 네티즌들은 굳이 한국 방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독일은 의도적으로 전차 산업평가단에 로비를 했는데 그와 반대로 한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차 교체가 시급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높은 품질의 전차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르웨이 네티즌들마저 K2 전차에 손을 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독일의 갑질은 예전부터 유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폴란드도 원래 2020년까지 레오파르트 2P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계약한 사실과 달리 단 하나의 전차도 폴란드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항의했지만 결국 인도 일정은 2023년으로 밀렸고 사업비도 당초 금액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심지어 겨우 인도받았던 전차들의 상태는 당장 운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기술 이전이 되지 않아 자체 수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 방산을 도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한국 방산 도입이 현재는 너도나도 한국 방산을 도입하려는 엄청난 파도를 만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처럼 독일은 갑질을 일삼은 결과 유럽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지만 한국은 높은 신뢰로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